자, 1번. 우리가 이런 형태를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대칭형을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 뭘 치환해 주냐? 먼저 형태를 좀 바꿔야 돼요. 이거 대칭식이라고 말하고요. 대칭형. 대칭형 4차 방정식 풀 때는 우리가 x제곱으로 나누기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대칭형이라는 말답게 대칭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2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의 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문제는 x 더하기 x분의 1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얘를 x라고 치환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가 됨을 알아야 하며,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즉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됨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와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며, 실근이라는 개념은 둘 중에 하나가 실근, 둘 중에 하나는 허근이 됨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둘 다 안 배해둘 때가 있고, 이 문제에서는 배려를 해준 거죠. 안 배해두지 않았어요. 얘만 답이다. 얘는 왜 답이 안 되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온전히 얘를 풀기 위해선 다시 x제곱을 곱했다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다시 바뀌면서 얘는 실근을, 얘는 허근을 갖게 됨을 우리가 눈치채줘야 되고, 그에 따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4가 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들 잘 복습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틀린 걸 줄여줄 테니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근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마플에 있어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는 것이 c는 0에 대해서 한 근이 1 더하기 2i면 당연히 누가 떠요? 1-2i, 즉 혈례근이라는 개념이 뜨죠.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또 다른 한 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내가 생각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이 시험 문제에서. 내 생각에는.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은 우리가 한 덩어리로 봐주는 게 좋아요. 혈례근이 있을 때 그 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했죠. 이게 이 식을 인수분해한 형태입니다. 근데 얘랑 얘가 공통근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공통근의 후보는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알파 누군지를 선택해야 되고, 당연히 이 둘은 안 되고 얘만이 돼요. 왜냐면 만약 1 플러스 2i가 공통근이라면 그 이식은 얘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혈례근이 확정되므로 얘를 안 가졌야만 이렇게 마이너스 3x가 될 수 있고, 얘는 공통근이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게끔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를 구한 게 아니라 a, b를 구해달라 했죠. 그럼 여기에서 나한테 하라는 건 a가 2번 등장하는데 그 2번 등장한 걸 써먹어달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가 나오는 근거는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즉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동시에 3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으며, 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베타 대신에 이거를 대입해 주면 베타는 3 마이너스 알파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지금 a 대신에 얘를 써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기에 알파는 1이 되고 그에 따라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알파가 1이 됐다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을 곱한 애가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x 빼기 5는 0이 a, b, c가 됨을 이야기하며 합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서 내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통근 문제랑 괴가 좀 비슷한데 다르긴 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통근 알파를 우리가 추정할 때 여기에 대한 숫자를 줄 때가 많습니다. 보통 여기를 숫자로 줘서 베타라는 게 베타가 등장하는 대신에 저거를 알파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말을 만들어줄 때가 있는데 이 곱이 a-1이라고 써지면서 문자를 등장시키고 그걸 연립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어려운 지점은 없어요.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말했다시피 조금 급하게 나가야 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집에 가서 오답노트 쓰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집에서 해보시고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칭형, 두 번째 공통근, 세 번째는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라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걸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요. 어떻게? 여기가 어차피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4랑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되죠. 굳이 우리가 한 줄을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에 대한 암산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명확하니까 굳이 치환이라는 걸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내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근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우리가 4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계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두 개씩 끊어서 보라는 이야기예요. 알파와 베타, 감마와 델타를 이야기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더하기 델타 세제곱을 다루라는 것이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감마 델타 감마 더하기 델타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근과계수 관계랑 곱셈공식 변형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줄지만 고민해 주면 되겠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4가 되므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플러스 2, 감마 델타가 마이너스 3이므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돼서 계산하면은 24에서 16 마이너스 8 플러스에서 1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 4번 px는 0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7이래요. p2x-3은 0의 세근을 우리가 abc라고 그냥 대략 쓴다면 이 abc는 2a-3이 알파, 2b-3은 베타, 2c-3은 감마로 새로운 근은 기존의 근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합을 써먹기 위해서 둘을 더하면, 셋을 더하면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9가 7이 되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 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은 새로운 근과 관련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어서 5번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요. 아까 식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했다면 얘는 명확하게 식을 다 알려주고 실제로 얘가 인수분해까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죠. 3차 방정식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조립제법이 기본이고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즉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2, 감마는 3이 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 0이 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8번 2차 부등식 파트로 넘어왔고요. 2차 부등식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활용해줘야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그래프를 안 그려가면서 푸는 습관은 결국 어느 순간 막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제곱 더하기 x-2가 0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x-2가 0 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얘를 풀었을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1 사이, 얘를 풀었을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통부분은 마이너스 1 이상 1이 됩니다. 원하는 것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a x 플러스 2a 제곱이 이 범위에서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플에서 어디에 파트에 있냐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프린트를 주는 문제로도 모자랄 수 있어서 거기 부분을 다시 보고 질문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A가 음수라고 했으므로 이 범위에서 얘의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에 그려지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그려져야 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인 2분의 3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 즉 a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아야 함을 일단 말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그래프에서 시사하는 바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즉 2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그래프를 보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부등식을 풀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인데 요것 때문에 얘만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가 그 부분을 잘 봐주길 바랍니다. 절대값 2개 있는 그래프는 두 개 있는 건 우리가 요 정도는 그래프를 좀 알아두면 편하다고 했어요. 말했다시피 빨리 푸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얘의 그래프를 알아두면 이게 계속 둘 다 1일 때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요령입니다. 뭐냐면 얘 0 되는 값과 얘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대입을 합니다. 0 대입하면 2고요. 2 대입하면 2예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둘의 기울기를 더한 값이고 이 부분은 둘의 기울기를 다 뺀 값이라서 이렇게 돼요. 이때 내가 원하는 건 4 이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2라고 했고 y좌표가 이만큼 차이나므로 4랑 2는 이만큼 차이나죠. 기울기가 2라서 얘가 2라는 건 여기가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여기 좌표가 3,4 똑같이 1과 2라서 마이너스 1,4라고 될 수 있습니다. x는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반대 바꿀까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둘 더 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2가 돼요. 이게 이제 좀 빨리 푸는 애들이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좀 빨리 푸는 애들이 푸는 방법입니다. 빠르죠? 실제로 점 2개 찍고 그냥 적당히 대입만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온전한 풀이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범위를 나눕니다. 범위를 나누는 근거는 마찬가지예요. 저 0과 2를 기준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기준으로 범위를 세 군데로 나눕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왼쪽 부분, 두 번째 x가 0 이상 2보다 작을 때.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등호는 어디에 붙여야 돼요?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크다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0이 될 때는 어차피 부호가 상관이 없어서 그냥 크다에 관용적으로 붙여요. 어디에 붙이든 괜찮은데 빼먹는 거 안 되고요. 둘 다 붙이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둘 다 붙였을 때 틀렸다고 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틀렸다고 하진 않는데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다에 붙이고 여기도 2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인 거라서 얘가 4 이하다 풀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죠. 근데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 푸는데 이게 0보다 작다 안 쓰면 그 순간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겁니다. 이건 감점의 대상이에요. 얘에서는 제 왼쪽 게 플러스고 오른쪽 게 마이너스라서 x 이거 이게 2죠. 2가 4 이하다. x가 없어요. 문자가 없다고. 문자가 없는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말이 되면 뭐다? 얘가 해입니다. 실수 전체가 해가 되는데 실수 전체와 얘의 공통 부분인 거라 x가 0과 2가 돼요. 이게 두 번째. 2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플러스라서 x가 3 이하가 됩니다. 당연히 2 이상이라는 거 써줘야겠죠. 그리고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요? 합치는 거예요. 이건 범위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범위에서 구해서 합치는 거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만약에 본인이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면 저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 시합에서 빨리 성공하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라는 단서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푸는 것은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본인이 점수를 더 올리고 싶다면 물론 서술형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풀이를 알아두긴 해야 되지만 저 풀이를 모르면서 좀 좋은 1등급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좋지 않다.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는 것을 유도케끔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f2x-1이 0보다 큰 건데 새로운 근인 a와 b라는 것이 똑같이 그려지겠죠. a와 b라는 것은 2a-1이 1이 되도록 하는 a가 1, 2b-1이 3이 되도록 하는 b가 2, 그래서 1과 2 사이가 됩니다. 말했죠. 새로운 근은 기존의 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새로운 근은 기존의 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번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이 0 이하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2a가 0 이하고 이거 지금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풀이 과정 적당히 생략하면서 할게요. 단순 계산은 넘어가겠습니다. 얘 풀면 x가 3과 7 사이고요. 얘 풀면 x가 2와 a 사이입니다. 이 둘의 공통 부분은 3과 a 사이인데 이때 정수가 3개라고 했어요. 그 말은 3과 4와 5이며 6은 안 된다. 즉 A가 5 이상 6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12번) 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3k가 0 이하가 0 이하인 부분이 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교점이 없기 때문에 교점이 0개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예요. k제곱 플러스 3k가 0보다 작은 것이므로 k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입니다. 최소를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중에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틀렸습니다. 여기는 보기에는 마이너스 3은 의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걸려라. 이렇게 걸리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100원짜리가 X개, 300원짜리가 Y개, 500원짜리가 G개 있는데 1100원어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세는 겁니다. 일일이 세는 게 맞아요. 100원짜리 단위가 귀찮으니 이렇게 하고요. 얘부터 개수가 큰 문자부터 세주는 겁니다. 일일이 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있는 경우의 수가 7, 8, 9, 10, 11. 보자, 이거밖에 없죠. 이 일일이 세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0을 대입해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0, 1, 2, 3이 됩니다. 얘가 0부터 9까지 되는 거죠. 이게 1이면 5예요. 둘 더해서 6이 돼야 됩니다. 0, 1, 2가 있고요. 얘가 2예요. 10입니다. 그럼 될 수 있는 게 0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총 몇 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얘는 굳이 안 세도 돼요. 어차피 남은 걸 채우겠죠. 남은 걸 채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세도 됩니다. 16번으로 넘어가죠. 똑같죠. 500원짜리 X개, 1,500원짜리 Y개, 2,500원짜리 G개가 10,000원 이하다. 이번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세는 건 똑같습니다. 일일이 세주는 거예요. 자, 500으로 나누죠. X 더하기 3Y 더하기 5G가 20 이하예요. 자, 이때 문제에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한 개 이상. 즉, 얘는 무조건 1부터 시작입니다. 더하면은 15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1, 2, 3, 4, 5는 안 됩니다. 4까지 돼요. 왜냐면 X도 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가 2예요. 그럼 더해서 10 되는 거 1, 2, 3 있고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죠. 자, 이거 다 세야 돼요. 미안합니다. 1, 1이면 이거 몇 개예요? 여기가 지금 더해서 8이잖아? 그럼 1부터 8까지, 12까지 되는 거 12개. 얘는 5 더하기 6이라서 11이죠. 얘 될 수 있는 거 9개. 5 더하기 9죠. 그럼 얘 둘 더해서 14.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20, 15부터 20까지 되도록 하는 6개. 얘는 몇 개가 돼요? 규칙 보여요? 12, 9, 6, 그 다음 뭐예요? 30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얘 1 대입하면 둘 더해서 13이라서 7개입니다. 마찬가지죠. 4개, 3개씩 줄어듭니다. 얘가 3이면 15고요. 얘가 1이면 18이에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다 더하면 여기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냐? 15, 15라서 30개. 여기 더하면 12개. 2개 하면 44개.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주는 문제예요. 경우의 수에서 직접 세는 게 나쁜 방법이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7번. 이거 아까 전에 나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질문 받았던 거구나. 400보다 작은 수를 만드는 거예요. 0, 1, 2, 3, 4, 5. 자, 400보다 작은 수는 첫 번째 1이 오냐, 2가 오냐, 3이 오냐만 세주면 됩니다. 1이 온다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 안 돼. 왔잖아. 그치? 올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4개. 그래서 총 20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라서 20개. 5 곱하기 4라서 20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됩니다. 그럼 400보다 작다는 건 300대까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세서 더해주면 되는 주제였어요. 18번. 한 고등학교에 받침이 없는 거가 적어도 한쪽에 오길 바란대요. 적어도 한쪽에 온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쪽만 있거나 왼쪽만 있거나 오른쪽만 있거나 둘 다 있거나 라는 거잖아. 그거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돼요? 전체에서 반대를 빼줘도 돼요. 반대는 뭐예요? 전체는 6팩토리얼이고요. 반대는 양쪽 끝에
받침이 있는 놈이 와야 됩니다. 즉 한국 등합에서 왼쪽 한 놈, 오른쪽 한 놈, 그리고 나머지 4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720에서 12 곱하기 288을 빼주면 얼마? 43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19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었는데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해요? 인접한 영역끼리 인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어 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 가, 나, 다라 마에서부터 이렇게 색칠을 할 건데 문제는 얘랑 붙어있는 요 두 놈이 어때요? 붙어있지 않죠? 인접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 나, 다, 라, 가를 색칠할 건데 나와 가와 다가 같냐? 가와 다가 다르냐를 기준으로 나누어 세줘야만 합니다. 중부 이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질 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에 올 수 있는 건 5개, 나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개, 다는 둘이랑 달라니까 3개, 라는 이거 가부터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가부터로 바꿀게요. 가가 4개, 나가 3개. 다가 몇 개예요? 둘이 똑같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고요. 라는 이 둘과 둘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색깔은 2개만 다른 거죠. 그래서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80개. 가와 다가 다르면 5개, 4개, 여기까지 3개가 되고 다는 2개와만 붙어 있지만 얘랑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2개. 라는 3개와 다 달라야 돼서 2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20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2개로 나누는 거 그 부분이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주제였습니다. 20번 우리가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쓴다고 했었냐면 100원짜리가 3개, 5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2개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얘랑 얘가 중복이 가능해지는 게 문제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큰 돈을 쪼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00원짜리가 3개, 500원짜리가 6개 있는 게 돼요. 3개랑 6개로 지불할 수 있는 이때 지불 방법의 수를 세주면 됩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3 더하기 1에서 6 더하기 1을 곱하고 빼기 1, 0개를 지불하는 방법, 0원을 지불하는 방법을 빼주면 된다. 그럼 4, 7, 28에서 1 뺐으니까 답은 27, 이 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설명 듣다 보면 저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들은 것 같은 데가 계속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알았죠? (21번) 기억 a제곱이 0이면 a제곱 b가 0이면 ab가 0이냐 이거 계속 나오죠? 아니에요. 곱해서 0이라고 하나가 0이다 라는 보장이 없어요. 니은 a제곱 더하기 b가 a 더하기 b랑 같으면 이거 뭔 말이야? a제곱이 a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a제곱 b랑 ab가 같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또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니까 이항하면 똑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디귿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가 같으면 2가 되면 2라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2가 되는 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b와 ba제곱은 a제곱이 2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기용 니은 디귿 문제에 잘 나온다고 했죠.
이때 2가 있을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22번도 마찬가지예요. A 더하기 B가 1, 0, 0, 1 다른 말로 2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 A 이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말했죠.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인수분해도 돼요. 2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이기 때문에. 다른 거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A-B가 되는데 원하는 게 A거든? 그러면은 얘랑 얘를 뭐 해주면? 빼주면 더하면이죠. 마사, 마륙. 얘가 2A가 되니까 A의 1,2 성분은 8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라서 그런 거예요. 2라서. 실제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냥 B가 E-A다.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줬어도 어차피 똑같이 A는 나올 거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24번은 시간 관계상 끝낼게요. 10시네요.